네, 오늘 강의는 그래브너 베이시스와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그리고 정의들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의하고 로테이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K는 이제 필드고요.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경우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럴 픽스트 프로퍼티라는 것이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 보럴 픽스트 프로퍼티를 갖는데 그것이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경우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을 놓고요. 그 다음에 R은 폴리노미알 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폴리노미알 링 안에 모노미알들이 있는데 모노미알들 안에다가 오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모노미알 하나가 주어지면 이 모노미알 하나하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주어지는데 뭐냐면은 넌 네거티브 인티저들을 성분으로 가지는 이런 벡터 하나하고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오더링 주는 거는 여기에 오더링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타우라는 것이 모노미알 오더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토탈 오더고요. 이 모노미알들 사이에 토탈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개를 뽑았을 때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고요. 이 타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개 사이의 크기가 타우에 관해서 이제 이쪽이 더 크다고 할 때 여기다가 똑같은 모노미알을 곱했을 때 역시 크기가 보존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질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모노미알 텀 오더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노미알 모노미알들 사이에 순서를 주고 그리고 임의의 두 모노미알 사이에 크기가 주어졌을 때 거기다가 같은 모노미알을 곱해도 크기가 보존이 되는 저런 성질을 갖는 그런 오더를 우리가 모노미알 텀 오더링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모노미알 텀 오더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라피 오더가 있습니다.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라픽 오더를 그냥 짧게 그레이디드 렉스 오더라고 동치 렉스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두 개의 모노미알을 비교하는데 이쪽이 더 크다.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라픽 오더로 이쪽이 더 크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디그리가 크던가 아니면 아니면은 만약에 같은 경우에 디그리가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빼기 베타를 했을 때 여기 이 지수에 있는 걸 지수
이걸 갖다 벡터로 봐서 빼기 할 수 있죠. 빼기 했을 때 이제 쭉 0이 나오다가 최초로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 이제 0보다 커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앞에서부터 비교할 때 같은 것끼리는 쭉 무시하고요. 최초로 0이 아닌 같아지지 않는 게 나타났을 때 알파 쪽에 더 큰 게, 알파 쪽 지수가 더 크면 우리가 이쪽 그레이드 렉시코그래픽 오더로 이쪽이 더 크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표적인 게 그레이디드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이 두 번째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을 때 뒤에서부터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계속 같아지다가 최초로 이제 0이 아닌 게 나타났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그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렉시코그래픽 오더는 뺐을 때 앞에가 같아지다가 최초로 같아지지 않는 텀에서 알파 쪽이 더 큰 거고요. 그레이디드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는 뒤에서부터 비교했을 때 최초로 같아지지 않는 데서 0보다 작아지면 반대로 이쪽 알파 쪽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x z 제곱 그 다음에 y 3승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게 그죠? 1, 0, 2고 이거에 대응되는 벡터가 0, 3, 0이죠. 그렇죠? 둘 다 여기서 보는 거죠. k, x, y, z에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알파라고 그러고 이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1, 마이너스 3, 2니까 1 마이너스 3, 2니까 최초로 0이 아닌 벡터, 0이 아닌 성분이 양수죠. 그러니까 xz 제곱이 y 세제곱보다 렉시코그래픽 오더로 보면은 이쪽이 큰 거죠. 그런데 리버스 렉시코그래픽 오더로 보면은 이제 이쪽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최초로 0이 아닌 부분을 봤을 때 이게 0보다 크니까요. 0보다 작은 쪽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로 보고서 빼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웨이트 벡터라는 걸 써서 또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노미알들 사이에 오더를 줄 수가 있고요. 모노미알들 사이에 준 오더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니셜 아이디얼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폴리노미알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폴리노미알이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이제 호모지니어스든 아니어든 상관없는데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인 경우에 우선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를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임의의 폴리노미알은 모노미알들의 합으로 써지죠. 그러니까
그 모노미알들의 합으로 써지는데 그 중에서 코에피션트가 넌제로인 것 중에서 그런 모노미알들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있겠죠. 주어진 오더 타우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F의 모노미알, 그러니까 시그마로 써지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넌제로인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모노미알, 이 텀 오더 타우에 관해서 가장 큰 애를 우리가 이니셜 텀 오브 F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폴리노미알마다 가장 큰 이니셜 텀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제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어일 때, 역시 이니셜 아이디어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노미알 텀 오더에 대해서 이니셜 아이디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아이디얼 i에 있는 폴리노미알 각각마다 이니셜 텀을 생각합니다. i에 들어있는 폴리노미알마다 이니셜 텀을 생각해서 이것들로 생성된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니셜 아이디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노미알 텀 오더가 주어지면 폴리노미알마다 이니셜 텀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폴리노미알들에 대해서 이니셜 텀을 모아가지고 만든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브너 베이시스는 뭐냐면 그래브너 베이시스는 뭐냐면 일단 주어진 어떤 아이디어이 있을 때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아이디어이 주어지면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니셜 아이디어이 주어지죠. 이니셜 아이디어이 주어지는데 여기 F1부터 FT가 제너레이터일 때 이것의 이니셜 텀들로 만들어진 생각해보면 제너레이터들의 이니셜 텀으로 만든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니셜 아이디어를 다 생성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생성하지만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미니멀 제너레이터가 있을 때 사실 이거 외에 더 넣어줘야 됩니다. 이니셜 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버가 알고리즘을 쓰면 우리가 뭘 잡아낼 수 있냐면 적당한 폴리노미알들, i에서 적당한 폴리노미알들을 몇 개 더 잡아내 가지고 뭘 만족시킬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첨가해서 이니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폴리노미알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부버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을 잡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 유한번 내에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이니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주어진 미니멀 제너레이터로부터 G1, GK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게 부버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당연히 사실 여기다가 이걸 더 넣어도 I를 생성하는 건 맞죠. 변함이 없죠, 그거는. 그래서 그래브너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셋 오브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H1부터 H2, HR이 I의 부분 집합인데 이것이 이니셜 텀들이 이니셜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때 어떤 셋 오브 폴리노미알 in I에 있는 어떤 폴리노미알들의 이니셜 텀들을 모아놔서 이것들에 의해서 생성된 모노미알 아이디어이 이니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 셋을 우리가 그래브너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A, G를 그래브너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모노미알 텀 오더 타우에 관해서 그래브너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어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I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지금 R은 여기서 아까 적었지만 변수가 n 플러스 1개인 폴리노미얼 링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것은 인버터블 매트릭스입니다. 하나의 매트릭스고요. 그러니까 행렬인데요. 인버터블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F가 이제 R에서 나온 어떤 폴리노미알일 때,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일 때, 자, 행렬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하나의 액션을 줄 수가 있죠. 어떤 액션이냐면, 얘를 이렇게 주는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각각의 x0, xn을 일종의 코디네이트로 보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이제 리니어 폼이죠. 하나의 리니어 폼인데 G를 사용해서 변수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리니어 폼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G가 이제 랜덤하게 취해지면 이쪽이 이제 제너럴한 리니어 폼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액션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폴리노미얼 하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이디얼로 익스텐드 시킬 수 있겠죠, 이 액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GI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I에 있는 F에 대해서 요거를 액션을 취해주는 겁니다. 액션을 G로 취해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으고 이런 액션을 취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의 이니셜 아이디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아이디어이 있을 텐데 얘하고 변수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니셜 아이디어를 해주는 거죠. 두 가지가 근데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니셜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은 텀 오더에도 디펜드하지만 이 코디네이트에도 디펜드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가 이제 P3에서 레셔널 노멀 커브일 때 레셔널 노멀 커브일 때 우리가 이제 IC라는 것은 뭐 잘 알죠? 어떻게 생성되는지 X0 2 맞는 것 같은데, 예. 자, 레셔널 노멀 커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관해서 보면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관해서 이거의 이니셜 아이디어를 계산해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이 경우에 그냥 뭐 아주 좋죠. 얘네들이 그냥 바로 이니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관한 그래브너 베이시스죠. 이니셜 아이디어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강림 박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이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코즐이라는 얘기죠. 쿼드리 그래브너 베이시스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코즐이라는 얘기고. 하여튼 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좀 해보면 이건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랜덤한 G를 선택해서 랜덤하게 택해서 실제 계산을 돌려보면 이 계산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라지고 이제 레귤라리티도 더 이제 저기 맥시멀 디그리 제너레이터 맥시멀 디그리도 더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랜덤이라는 말이 있는데 컴퓨터로 이제 랜덤하게 택해가지고 랜덤 명령을 써서 실제로 G를 랜덤하게 택해서 돌리면 항상 이니셜 아이디어이 이렇게 일정해져요. 일정해집니다. 랜덤하게 돌려서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출할 수 있냐면 랜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덴스한 어떤 오픈셋 안에서 뽑아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애들, 어떤 셋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애들은 G를 선택했을 때 이니셜 아이디어이 일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생각을 이제 말해주는 정리가 갈리고의 정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베이어스트만 결과인데
예, 랜덤하게 뽑았을 때 이게 일정해지듯이 어떤 게 굉장히 많은 G에 대해서는 이니셜 아이디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갈리고의 결과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적당한 오픈 덴스 셋이 있어서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GL n 플러스 1 K. 네, 적당한 오픈 덴스 셋이 있어서 예. 적당한 오픈 덴스 셋이 있어서 이 안에서 임의로 G를 뽑아내서 액션 한 다음에 이니셜 아이디어를 계산하면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갈리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아이디얼은 랜덤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걸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노미얼 오더 타우에 대해서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라고 부르고, 표기는 이렇게 진 타우 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U를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니셜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는 방법은요, 지금 설명했던 방법대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라스마니안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이건 서브 스페이스, K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건 벡터 공간이죠. 그 안에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때 디멘전이 예를 들면 D라고 하겠습니다. 이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D일 때, 그럼 얘가 이제 뭔가 기저가 있겠죠. 베이시스가 F1, F2 폴리노미알로 이루어지는 기저가 있을 겁니다. 기저들을 폴리노미알로 볼 수 있겠죠. 디그리가 i인 폴리노미알들 D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웨지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요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디멘전이 1이죠. 왜냐하면 V가 벡터 스페이스 오브 디멘전 D니까 그걸 이제 D번 웨지 프로덕트 해주면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 디멘전 1이 되죠. 이게 이제 원 디멘전을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타우가 하나의 모노미알 터모더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노미알 터모더. R 위에서 모노미알 터모더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이것들이 모노미알의 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각각이 폴리노미알이니까 모노미알들의 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웨지 프로덕트는 이제 이게 뭐죠? 바이리니어 하죠. 바이리니어하고 스큐
하죠.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1 부호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계속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어떤 모노미알들의 웨지 프로덕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썸 형태로. 이건 코에피션트고요. 어떤 모노미알들,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서 이걸 다 풀어주면 모노미알들의 웨지 프로덕트에 어떤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썸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전부. 그리고 얘네들 M1부터 MD는 이제 서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부호 나오니까 타워를 사용해서 부호가 이렇게 되도록 항상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유일하게 우리가 이 썸을 결정할 수 있고 코에피션트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치지 말고 치면 안 되는데. 여기 지우면 안 돼요? 아까 위에서 조금 뭐야 모노미알 오더가 그 뭐냐 예전에 너말 커브에 이니셜 아이디얼이 x0 x2가 아니었나 했을 때 원인 x0 x 표기가 틀렸나요, 제가? X0, X1이라고 네. 네. 제너레이터에서 바로 나오는 X2예요. 네. x2 예, 예. 아, 네, 맞습니다. 원래 것이 90을 베이스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x2여야 됩니다. 네, 어떡하죠? 아니야 이제 예. 그리고 자, 그래서 항상 유니크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렇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항상 모노미알 터머더 타우에 대해서 요런 크기를 갖도록 써준 요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타우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모노미알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모노미알로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모노미알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타우가 주어지면은 타우로부터 이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들 사이에 또 오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사이에 또 크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수 있냐면은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들 사이에 둘 다 이제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들인데 여기다 오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수 있냐면 타우가 주어져 있을 때 둘 다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알일 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렉시코그래픽 오더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다가 최초로 같아지지 않는 모노미알이 나타났을 때 그걸 타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큰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MI하고 NI하고 같아지지 않는 그 가장 작은 I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좀 표현 이상한 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렉시코그래픽 오더를 주는 겁니다. 렉시코그래픽. 그러니까 타우를 가지고서 렉시코그래픽 오더를 줘서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들 사이에 다시 오더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오더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F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서포트라는 것을 뭘로 정의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들 중에서 이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닌 것들을 모은 거예요. 이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닌 전개했을 때 이 개수가 0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모읍니다. 그걸 서포트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들 중에서 이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관해서 가장 큰 애가 하나 있겠죠. 유일하게. 이건 유한계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런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들 사이에 오더를 줬잖아요. 방금 타우로부터.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애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니셜 타우 T를 가장 큰 스탠다드 익스테리어 모노미얼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뭔가 하나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얘네들이 타우에 관해서 이 V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니셜 텀만 다 모은 게 있잖아요. 요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보는 겁니다. 아이디얼이 아니라 요 V 안에 있는, 즉 V는 뭐냐면 요 D개의 폴리노미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폴리노미알을 보는 거죠. 거기서 이니셜 텀들을 다 뽑아서 만든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애들만 뽑아낸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첫 번째고 이니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통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얼인 경우에 이니셜 텀들 다 모은 이니셜 아이디얼이 사실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요 i에 대해서 디그리 t번째인 것만 다 모으면 이거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디그리 t번째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것의 이니셜 텀들을 이니셜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가 IT인 경우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이렉트 서맨드 해서 T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니셜 아이디어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덴스 오픈셋 U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 아까 V가 있고요. 이게 이제 RI가 있고요. 그다음 얘가 F1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G라는 것을 여기서 잡아내죠. 여기서 잡아내고요. 요거를 그냥 변수로 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그런 어떤 하나의 그냥 변수로서 보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액션을 주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줬던 그 액션을 가지고서 주면은 이거 이제 G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이 액션을 가지고서 주면은 이것 역시 스탠다드 모노미얼들의 썸으로 써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개수들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를 폴리노미알로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폴리노미알이냐면 GIJ. 예. 그러니까 GIJ를 변수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액션 시키고 그걸 그냥 이렇게 바이리니어 그 성질로 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요, 나타나는 요 개수들은 이 GIJ들이 섞여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디터미넌트로 정확히 마이너들로 얻어지잖아요. 마이너들로 얻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부 GIJ들의 폴리노미알로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IJ에 관한 어떤 폴리노미알에다가 여기 리딩 텀이 나타날 테고, 여기 폴리노미알 형태일 테고요. 그 다음에는 로어 텀이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질 수 있는데, 이 폴리노미알이 0이 아닌 그 집합을 우리가 UI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UI를 GIJ. 예. 헷갈리네. GIJ. 예. 네. 그래서 이 폴리노미알을 0이 그러니까 베니싱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애들을 모으면, 그러한 G들의 모임이 정확히 오픈 셋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걸 UI로 놓고, 그리고 나서 U를 뭘로 정의하냐면
사실 근데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는 유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레귤라리티를 계산해서 유한까지만 해줘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U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섹션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가만 있어보자. 인터섹션을 잡아야 되네요. 예, 맞아요. 인터섹션을 잡아야 돼. 인터섹션을 잡는데 이제 이것이 그리고 진 타우 i는 맞아요. 잡냐면 이니셜 i에 t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g를 어디서 택하냐면은 요게 아이디얼이잖아요. 사실 이게 아이디얼인데 그러니까 레귤라리티가 어느 정도 큰 레귤라리티가 있습니다. 모든 요 힐버트 펑션이 같은 경우에 고츠만 넘버라 그래서 어떤 레귤라리티가 일정해지는 모든 아이디얼이 다 그 레귤라해지는 그런 값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요 i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큰 어떤 숫자가 있어서요. 어떤 숫자까지만 잡아주면 네, 거기서 여기서 u를 뽑아내면 g를 여기서 뽑아내면은 g를 여기서 뽑아내면은 예, 충분하다는 결론이 이제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어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인덱스를 따라가고 있는 이 i가요? 어떤 여기 이 i인데요. 지금 그러면 헷갈리는구나. 디그리니까 T라고 t라고 놓는 게 더 낫겠죠, 여기는. 저것은 아이 들어갔으니까. 예, t라고 하는 게 낫겠네. 여기서 t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버드 책 15장을 보면은 지금 이걸 잘 들여다봐가지고 이 지네릭 이니셜 아이디얼이 이제 보럴 픽스트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뭘 들여다봤어? 요 익스테리어 모노미알들 요걸 잘 들여다봐서 보럴 픽스트 성질을 증명합니다. 그것만 레귤라리티 넘버까지만 잡는다. 네. 이게 진짜 언뜻 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타우가 변함에 따라 레귤라리티가 변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제너레이터들의 맥시멀 디그리가 사실은 레귤라 하면은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더해 나갈 때 실제로 그 레귤라한 지점까지만 요거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연 증가율밖에 없잖아요. 맥시멀 아이들 곱하는 거밖에. 제너레이터들이 다 되는 거 빠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들이 어디까지 생기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네리게이션 아이디얼에. 그러려면 레귤라 하는 지점까지만 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i가 주어지면 힐버트 펑션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럼 같은 힐버트 펑션을 갖는 모든 아이디얼들이 동시에 레귤라해지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츠만 넘버고요. 그 고츠만 넘버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 힐버트 그라스마니안으로 집어넣어갖고 힐버트 스킴을 컨스트럭션 하는데 그 디그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모든 아이디얼이 다 레귤라해지니까 그 지점에서까지만 잡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너레이터가 예 자연 증가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유한 인터섹션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컨스트럭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무한까지 할 필요는 그러니까 무한까지는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아이디얼 제너레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유한계로 N0까지만 보면 예, N0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N0까지 해서 이니셜
패턴들로 만들어지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큽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엔제로라는 레귤라리티가 어떤 고추만 넘버라고 그랬죠? 네, 계산을 실제 할 수 있어요. 디멘전하고 디그리하고 이런 거 주면은. 사실 힐버트 펑션이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힐버트 폴리노미얼만 주어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너레이 GNI의 네. 타우에 대한 제너레이터의 맥시멀 디그리가 엔제로가 없은 건 그렇죠. 이게 타우가 바뀌면서 레귤라리티가 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타우는 그냥 모노미얼 터모더죠. 네, 레귤라리티는 터모에 관계 없잖아요. 아니요, 변합니다. 지네리기셜 아이디어의 레귤라리티. G인이 변하기 타우의 I의 레귤러리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 타우가 변하면 진이 변하니까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레이셔널 노멀 커브인 경우도 리버스 렉스 오더에 대해서는 레귤라리티가 2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건 그레이디드 렉시코그래픽 오더에 대해서는 디그리 3이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변하죠. 저 예. 엔제로는 지금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엔제로는 그냥 레귤라리티잖아요. 타우 아니요. 없이. 타우에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힐버트 펑션이 같으면 그렇죠. 동시에 레귤라이즈는 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n 제로까지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예. i의 힐버트 펑션, i와 힐버트 펑션이 같거든요. 타우에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애들은 모두 동시에 레귤라이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엔제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더 낫죠. 얘의 레귤라리티는. 그런가요? 예, 엔제로 레귤라지만 이거의 레귤라리티 자체는 굉장히 밑에 있을 수 있죠. 즉 진하고 i하고는 같은 히버트 펑션이니까 네. 거기 똑같이 지금 엔제로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 타우가 변해도 힐버트 펑션들이 같잖아요. 타우가 네. 변해도 똑같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엔제로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같은 그 고츠만 넘버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다. 예. 그래서 힐버트 스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엔제로 예. 같은 엔제로 있는 거고 그만큼 네. 잡자. 네. 오케이. 네. 1시간 딱 됐는데요. 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제 지네레이션 아이디어의 이제 컴비나토리얼한 프로퍼티랑 이제 굉장히 많이 써먹는 여러 가지 성질들 좀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